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9.11 테러 이후 25년 만에 뉴욕은 그날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인물을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미국 정치의 모든 규칙에 비춰볼 때 조란 맘다니는 결코 당선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무슬림이자 인도, 우간다 이민자의 아들이며 사회주의자이자 서구, 그리고 자신의 정당을 비판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낙인 찍었지만 정작 그는 그런 호칭을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그는 리버럴 기득권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얼굴이 됐습니다. 맘다니는 우간다 캄팔라에서 학자인 마흐무드 맘다니와 인도 영화 제작자 미라 나이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살다가 7살 때 미국으로 이사해 뉴욕시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당적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DSA,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아메리카의 일원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루터교 목사이자 민주사회주의자인 뉴욕시 시의원 후보 하데르 델 야팀의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맘다니가 DSA에 가입한 동기 중 하나는 조직의 친팔레스타인 입장이 자신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율은 기록적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투표 참여자는 그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승리가 발표된 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패배를 인정하고 신임 시장을 축하하며 시민들에게 권력 이양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바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맘다니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렴한 주택, 보편적 보육, 무료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창리했고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시민들에게 2%의 세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중산층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뉴욕의 생활비 문제에 집중해 쉼없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재치 있는 영상 클립을 통해 그는 유권자들에게 지갑이 최우선임을 보여줬습니다. 맘다니는 품위 있는 삶은 운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정부가 모든 뉴욕 시민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기에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생존만 추구하는 도시가 아니라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낮 동안 노동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선거운동은 현대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을 고용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대서양으로 뛰어들어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의 대선 캠페인과는 대조적으로 신선했습니다. 맘다니는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으며 정치적 왕조를 무너뜨렸다고 브루클린에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왕조를 무너뜨렸다는 그의 말은 맞습니다. 공화 민주 돌아가면서 부유층들이 해먹는 귀족정이 미국 정치입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민자들의 도시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뉴욕은 이민자들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원래 민주당 소속인 맘다니는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같은 민주당 후보인 쿠오모를 이겨야 했으나 쿠오모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맘다니는 자신의 승리가 단순한 당내 쿠데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부부가 국민을 대변하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트럼프도 민주당이었던 쿠오모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적색 좌파를 막기 위해 그나마 민주당에서 제정신인 쿠오모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제정신이라는 말도 한심합니다.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해달라는 트럼프의 촉구를 뉴욕 시민은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쿠오모를 제정신을 가진 유일한 민주당원이라고 부르며 뉴욕 시민들에게 미친 공산주의자가 승리하면 연방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두려움 때문에 투표하도록 세뇌되어 온 뉴욕 시민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라면서 이번에는 제3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맘다니는 56%, 쿠오모는 44%를 득표했습니다. 맘다니는 중산층에 대한 이해 없이 콜게이트 미소를 지으며 거창한 말을 하는 클린턴의 미국, 그리고 과거를 되살리려 했던 쿠오모와 달리 정치적 현실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쿠오모가 뉴욕 시민들에게 안전, 치안 유지, 그리고 질서 회복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 동안 맘다니는 얼어붙은 대서양으로 뛰어들어 임대료를 동결하고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빈곤, 타가소 없는 아이들, 그리고 성공 광고에 의존하는 도시에서 살아남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도시는 새로운 뉴요커의 슬로건이 됐습니다. 맘다니는 뉴욕에서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문장이 정치적 폭탄이 됐습니다. 결국 쿠오모는 돈과 인맥, 그리고 TV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었지만 맘다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맘다니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업 후원을 받는 민주적 가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택, 적정 임금, 의료 서비스, 무료 교통, 그리고 임대인이 아닌 거주민에게 속한 도시를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신앙이 손쉬운 정치적 쟁점 때문에 각주로 전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동정심을 얻었습니다. 포용성을 만들어낸 사회에서 그는 말로만의 포용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을 해냈습니다. 그는 모두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를 조직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인 유대인 로비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맘다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진행된 제노사이드를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책을 아파르트헤이트로 묘사했고 뉴욕 자선단체가 이스라엘 불법 정착종이나 전쟁 범죄 연루단체에 자금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안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유대인들 절반 이상은 네타냐후를 반대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구도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10월 7일 공격 이후 그는 양측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점령과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키는 게 평화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세를 지원하는 바이든의 개입에 반대해왔습니다. 맘다니는 유권자들이 그에게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의 모든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너무 좌파적이라고 비판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무슬림이라고 비판합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그가 하층 계급의 허위 대표자이며 브롱스의 지하방이 아닌 브루클린의 부유한 지역에서 빈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우파 언론은 그를 진보적 엘리트의 특권층 아들로 묘사하며 혁명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동시에 맘다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지원할 때 자신을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주장하며 시스템을 악용해 명문대 입학 가능성을 높이려 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이러한 공격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맘다니는 자신을 흑인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맘다니는 공화당보다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좌파가 기득권의 허락 없이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점은 알렉스 소로스, 조지 소로스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들의 재단은 맘다니의 교육과 캠페인을 재정적으로 가장 먼저 지원한 단체 중 하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로스 주니어는 이미 X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하며 새 보안관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도 어떤 인물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네오마크시스트입니다. 그런 마당에 트럼프가 낙인 찍는 것처럼 공산주의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니 좌파 성향은 맞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만 소로스 일가의 지원을 받으니 민주당의 국가 정책을 초국가적 가치로 대체하고
지역적 해결책 대신 세계적 담론을 제시하는 이념적 패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맘다니의 승리는 단순히 기득권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미국 정치를 장악하려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이자 빌 클린턴에게 그의 시대는 지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그의 승리는 유권자들이 더 이상 당이 강요하는 낡아빠진 후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대교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젊은 후보들이 등장해야 할 때라는 경고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인지도가 낮은 젊은 후보들이야말로 유력한 혈통의 인물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에게 맘다니는 뉴욕의 왕좌에 오를 자격이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그는 100% 공산주의자, 완전히 미친 자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쿠오모를 지지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탐탁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를 막으려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 전선을 펼친 것은 상상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는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을 점령으로 보는 시각도 강합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지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은 타이완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뉴욕을 침공당한 트럼프는 타이완을 도울 여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